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리드코프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드코프 같은 경우 석유 사업, 휴게소 사업, 대부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사실 이 대부업에 관한 사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대부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업도 지금 현재 부동산 PF가 문제라고 한답니다. 2023년도 영업이익 적자 이유가 부동산 PF 문제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리드코프가 외인의 매도세가 지금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드코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드코프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석유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휴게소 사업 그리고 대부업을 진행 중에 있는 회사이죠. 사실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석유 사업이 좀 주요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데 리드코프의 공시를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2023년도 영업이익 적자 전환을 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주요 원인 같은 경우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담보 부실화로 인한 대손 충당금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리드코프 같은 경우 대부업을 하면서 이 PF 대출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게 2022년 기사인데요. 이때부터 사실 부동산 업황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있었던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리드코프도 그에 맞춰서 신규 대출을 축소를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리드코프도 이러한 PF 관련해서 적자가 나왔었다라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인 부동산 PF 연체가 왜 생겨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부동산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먼저 시행사는 지주에게 땅을 사야 되는데요. 이때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게 됩니다. 여기서 토지 소유권이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인허가가 나올지 불확실해서 1금융권은 참여를 안 하고 제2금융권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 대출을 브릿지론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토지 매입이 끝나고 인허가가 된다고 한다면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 여기서 금리가 비싼 이 브릿지론을 싼 대출인 본 PF로 갈아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PF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브릿지론을 상환을 하게 되고 남은 금액으로 실제 건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첫째로 본 PF 대출이 안 나와서 브릿지론 대출을 상환 못하면서 연체가 생긴다는 것이고, 둘째로 본 PF가 나와도 건설을 진행을 하면서 분양이 안 되면서 본 PF 대출을 갚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부동산 PF 사태는 사실 여기 이 두 가지 모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가 낮았던 2021년 그리고 2022년도에는 브릿지론 같은 경우 많이 실행을 했었는데, 이 브릿지론이 제2금융권이 참여를 하면서 고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높아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본 PF 대출이 나와도 이 브릿지론 이자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높은 가격을 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였었죠. 그리고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상당히 넘쳤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 PF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으로 있어서 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리드코프가 빌려준 대출이 상환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환이 안 되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낮게 나온 것인데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 정방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 분야와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게 정책을 내야 하는 상황이죠. 부동산 PF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슬슬 나오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은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에게 당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위해서 이 같은 정책을 좀 내세운 것 같은데,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 대출과 같은 공동 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공동 조성이에요.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까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책을 내세우면서 부동산 PF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고 한다면은 리드코프의 주가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럼 차트 보면서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리드코프의 차트를 보시면 좀 길게 보자면 2021년도 때부터 상당히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한 몇 퍼센트까지 하락을 했나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약 한 57% 정도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상당히 하락한 만큼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의 저가 부근에 바닥 부근에 좀 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 부분에서 좀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어느 정도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2021년도 때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면 지금 리드코프 같은 경우 개인이 한 달 사이에 3만 천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 3만 4천 주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한 10거래일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한 98거래 일 지금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외국인의 매도세를 지금 현재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고 나서 매수세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리드코프의 주가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 리드코프 같은 경우 토스 증권 창구에서 약 2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토스 창구 같은 경우 개인이 100%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라고 한다면은 토스 증권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에서 가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개인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토스 증권에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토스 증권 창구에서 나오는 매수세나 매도세 같은 경우는 개인이 100%까지 100%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진투자증권에서 12,000주 정도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사실상 지금 수급이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리드코프 같은 경우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더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